아침에 느끼는 행복. 김 2장, 깻잎 3장, 김치볶음 3-4젓가락, 된장국 1그릇, 그리고 밥 1공기. 오늘 아침으로 먹은 음식이다. 수저를 놓고 포만감을 느낀다. 커피 한 잔을 곁들이니 한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갑내기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선율이 3평의 공간에 나지막히 흐른다. 아침 새들의 일상적인 지저귀이 그치지 않는다. 시절을 잊은 채 한기를 가두고 사는 방에는 스탠드형 전기난로가 따뜻한 온정을 내뿜고 있다. 아직도 뜯지 못한 창문 밖 비닐로 아침 햇살이 퍼진다. 이 집도 한때 새로 지었을 때는 온 동네에 부러움을 샀으련만 지금은 골동품처럼 쓸모없고 볼품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마당에는 아무렇게나 돋아난 이름 모를 풀들이 뽑아도 짓궂은 개구장이 마냥 이곳저곳에서 삐죽히 얼굴을 내민다. 비라도 내리고 나면 참으로 가관이다. 그래도 이 집이 좋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자기 위안이고 억지일까? 한동안 도시 생활도 아파트 생활도 해보았지만 오늘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락함과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안락함이라든가 행복함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주 환경이나 집의 규모에 있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심정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재벌의 하루 생활과 생각함이 촌부의 그것과 다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훈제 연어 2조각, 양상추 샐러드, 고기볶음, 생선 2토막. 이렇게 식단이 바뀌고 커튼이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는 침실에서 눈을 뜬들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행복의 깊이와 안락함의 너비가 아파트의 층수와 평수에 따라 변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안락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듯이 촌부의 우중충하고 냄새나는 누옥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느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삶 속에서 아파하고 고뇌한다면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몫이다. 늦은 아침을 들고 자가용을 타고 일터로 떠나는 사람이나 새벽 첫 차를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 일터로 가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슴에 있는 행복은 같은 것이다. 안분지족이라 했던가?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는 민들레를 보라. 민들레의 잎은 5월의 대지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 푸르고 싱싱하며 노란 꽃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화색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 제 곁에 키가 큰 단풍나무의 위용에 움츠려들거나 단풍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단풍잎 사이로 꿈틀거리며 파고드는 햇살이면 감지덕지이다. 이미 새 잎이 돋아 그 잎이 어린아이 손바닥만해진 단풍나무도 민들레를 깔보지 않는다. 너는 민들레요, 나는 단풍나무일 뿐이다. 그 뿌리가 단숨에 빨아들이는 수분의 양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시기하지도 욕심내지도 않는다. 민들레는 단풍나무의 그것과 비교해
보잘것없는 양이지만 자기의 몫이 딱 알맞고 충분한 양인 줄 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썩어서 악취가 나든 쓸모가 없어서 쌓아두든 한없는 욕심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민들레가 단풍나무를 탐내어 필요 이상의 양분과 수분을 취하였다면 그 뿌리부터 썩고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민들레는 멸종된 것으로 알아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민들레는 노랗게 피어 가냘픈 몸매를 바람에 맡긴 채 홀씨를 날리고 있다. 안분지족의 돌을 터득한 까닭이요 욕심을 버려 죄의 뿌리를 절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맑고 고운 자태로 피어 웃음을 보낼 수 있으랴. 민들레를 담건 단풍나무를 담건 인간은 무역의 자연을 닮아야 한다. 자연은 언제나 인생의 좌표로 삼을 만한 경고를 주지만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무관심이요 자만이다. 여지없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야 만다. 누가 만들어준 불편함인가? 누가 만들어준 어려움인가? 삶이 어려운 것은 맞닥뜨린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불편함이란 무엇인가? 풍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함의 편견일 뿐이다. 모름지기 자연으로부터 안분지족의 도를 배워봄이 어떤가? 친구 부인의 죽음. 며칠 전 낮잠결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친구 부인이 세상을 떠 목동 천주교 성당에 모셨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죽음이려니 다시 잠을 청하다가 화들짝 놀라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비군의 부인이 잘못되다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일치고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몹시 상심해하는 친구의 선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정이 들대로 든 남편과 듬직해진 아들, 백합처럼 활짝 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뜬 것일까? 나와는 무관한 죽음이건만 만감이 교차한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산으로부터 불어왔다. 이미 제 열매를 털어낸 풀죽은 은행나뭇잎이 일제히 춤사위를 펼친다. 어스름해진 저녁나절 상갓집의 번거로움을 덜 요량으로 이른 저녁을 먹었다. 2달 전 만났던 친구의 얼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온한 편이었다. 아마도 오랜 간병 생활에 어쩌면 잘된 일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내자의 죽음을 이미 다 받아들이고 차라리 망자를 위하여 더 잘된 일이라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하고 난 후 재발하지 않기만을 노심초사했다 하니 간병도 간병이지만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지켜보는 그의 심정이 오죽했으랴. 인명은 제천이라더니 천년만년 고락을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길을 떠난 것이다. 멈추어 설 수도 되돌아올 수도 없는 길손이 되고 만 것이다. 상가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침통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젊은 시절 보았던 자신만만한 얼굴들이 아니었다. 이제야말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면탈할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삶에 대한 아쉬움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닐는지. 망자의 아들은 우뚝하니 서서 슬픈 얼굴로 조문객을 맞고 있다. 20살이나 간 넘었을 법한 딸은 언제부터 울었는지 기진해 울기조차 거북해하고 있다. 갑자기 머리가 휘어진 친구가 눈시울이 벌게진 채 문상객을 맞는다. 생각해보면 죽음은 느닷없이 오는 것이요, 순서를 정하지 않는 것이요, 저간의 사정을 일축하는 생때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 나이 50에 맞닥뜨린 죽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언제 죽든 그 나름대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어찌 없으랴마는 머지않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야 할 자식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막 삶이 버거워지고 귀찮아지기 시작한 때에 동무가 되어 서로 의지하고 함께 갈 부인을 잃는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냐. 친구에게는 한동안 익숙치 않은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서먹하고 어눌할 것이다. 망자의 자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50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기를 어찌 그리 힘겹게 살았을까. 다만 영정 속의 사진이 자애로울 뿐이다. 명복을 빌어보지만 생전에 차 한 잔 대접만 할까.